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서울 올림픽 파크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저녁 7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제가 이곳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출발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오늘의 말씀드릴 주제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의 흑산 홍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흑산 홍어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흑산에 과거에 고래잡이 포경업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의 흑산도입니다. 자, 흑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흑산도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영화 자산어보라고 설경구 씨와 변요한 씨가 주연을 했었던 흑백 영화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20년쯤 전에 실학의 최고봉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의 형인 소남 정약전 선생이 각각 전남 강진과 전남 신안 흑산도로 유배를 갔었는데요. 이른바 신유 박해 때 1801년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으로 또 그의 형인 소남 정약전 선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로 유배를 갔었습니다. 자, 그 소남 정약전 선생이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어류 백화사전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자산어보를 집필했다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수년 전에 설경구 씨와 변요한 씨가 주연했던 흑백 영화 자산어보입니다. 그리고 흑산도는 최근에 1, 2년 전에 흑산공항을 건설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경북 울릉군에도 울릉공항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듯이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도 흑산공항을 개설한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흑산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섬이 4번째로 많은 나라인데요. 가장 섬이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이 필리핀,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대한민국의 섬이 약 3,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전라남도에 있고 또 그 전라남도에 있는 섬 중에 절반은 전남 신안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신안군에 섬이 약 1025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1025를 좀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1004개의 섬으로 통칭해서 전남 신안군을 천사의 군이라고 합니다. 전남 신안군 실제로는 1025개 정도의 섬이 있고 그 중에 약 한 80여 개는 유인도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인도인데요. 그 1025개의 섬은 우리나라 전체 섬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1025개의 섬이 전라남도 신안군 한 개의 그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섬, 그게 우리나라 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원래 전남 신안군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지역이었는데요. 1969년 1월 1일에 전남 무안군에서 도서지방, 섬지방만 별도로 분리시켜 가지고 독립된 하나의 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무안군이다 해서 새로울 신자 무안 안자에서 신안군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전라남도 무안군 소속이었는데요. 1969년 1월 1일에 무안군 지역에서 도서지역, 섬지방만 별도로 분리시켜서 새로운 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신자, 무안 한자에서 신안군이라고 칭하고요.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전남 신안군 하의도가 출생지이십니다. 자, 그리고 흑산도의 이제 홍어와 고래잡이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흑산도는 뭐가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23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1967년에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으로부터 2023년에 국립공원 23호로 지정된 팔공산 국립공원까지 우리나라에는 23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12월 23일에 지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14번째 국립공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14번째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지금부터 43년 전인 1981년 12월 23일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4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냐면 전라남도의 5개 시군의 아름다운 경관 지구를 발췌를 해가지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저녁 8시 정도 됐습니다. 기온은 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 아침 1월 15일 월요일 아침은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또 화요일에도 영하 15도가 아니라 영하 7도, 1월 15일 월요일 내일 아침은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화요일도 영하 7도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길바닥이 빙판길이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기온이 0도가 돼버리니까 물이 이제 얼음으로 변하고 있어서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43년 전 1981년 12월 23일에 우리나라 국립공원 14호로 지정된 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데요. 자, 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라남도의 5개 시군의 전부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 5개 시군 중에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곳을 발췌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여수시 이처럼 5개 시군 중에서도 아름다운 곳을 발췌를 했는데요. 그래서 5개 시군에 걸쳐서 총 8개 지구가 있습니다. 8개 지구. 그 중에서 신안군의 흑산도 홍도지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가 신안군의 흑산도 홍도지구고요. 두 번째가 신안군의 비금도 도초도 지구고, 세 번째가 진도군의 조도 관매도 지구입니다. 네 번째가 완도군의 청산도 보길도 지구, 그 다음에 고흥군의 나로도 지구와 파령산 지구가 있습니다.
나로도 지구는 우리나라 로켓이 발사되는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곳이 나로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고흥군에는 나로도 지구와 파령산 지구가 있고요. 여수시에는 여수의 바로 앞바다의 어동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하지만 먼 바다에 있는 돌산도 지구, 그 돌산도 지구에 향일암이 있습니다. 그곳이 돌산도 지구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여수의 바로 앞바다인 어동도 지구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하지만 먼 바다에 있는 돌산도 지구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하고, 그 돌산도 지구에 우리나라 4대 해수 관음상 중에 하나인 향일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수시에 거문도 백도 지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총 5개 시군,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5개 시군 중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그 지구를 8개 지구를 지정해서 지금부터 43년 전인 1981년 12월 23일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4호로 지정된 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흑산도의 홍어와 고래잡이 관련해서, 흑산도는 우리나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전남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항해를 하면 흑산도 홍도에 도착을 합니다. 흑산도까지는 약 2시간 반 정도, 홍도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쾌속선으로, 일반 여객선보다 훨씬 빠른 쾌속선으로 흑산도까지는 2시간 반 정도, 홍도까지는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어보가 지필됐던 그 흑산도, 그리고 또 거물흑자의 매산자인데요. 왜 거물흑자의 매산이냐? 흑산도의 섬의 빛깔이 검은색입니다. 섬이 바다 해상에서 흑산도라는 섬을 봤을 때 검은색에 가까워서 거물흑자 매산자, 그래서 섬도자 흑산도라고 칭하고요. 홍도는 바다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불그스름한 색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붉은홍자, 섬도자, 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흑산도 홍어, 우리 허영만 화백의 식객이라는 그러한 만화에도 잘 묘사가 되는데요. 우리 서울의 사대문 안에 정말 수십 년 전통의 이런 식당들이 허영만 화백님의 식객이라는 만화에 소개되는데요. 종묘 옆에 유명한 홍어집이 있습니다. 홍어집. 그래서 그 홍어 요리는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자, 전라도에서 잔치상에 홍어가 빠지면 제대로 된 잔치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라도의 호남 지역의 잔치상에는 홍어가 필수적으로 음식으로 올라오는데요. 자, 흑산 홍어는 워낙 유명합니다. 그런데 흑산도 주민들은 삭힌 홍어가 아니라 생홍어, 화로죠, 화로. 생 홍어를 더 즐겨하고, 반면에 송파구청 앞 사거리를 좀 뛰어서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청 앞 사거리를 뛰어서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파구청 앞 사거리를 뛰어서 건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남 신안군 흑산도 주민들은 삭힌 홍어가 아니라 생홍어, 화로를 더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어를 삭힌 홍어로 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 정도 항해 끝에 흑산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에 속하는 흑산도에 도착하면, 흑산도에는 수많은 홍어 요리집이 즐비한데요. 그곳에는
삭힌 홍어를 요리한 식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원주민들은 생홍어를 더 좋아하는데 외지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홍어 하면 떠오르는 게 삭힌 홍어죠. 삭힌 홍어. 삭힌 홍어를 더 국민 대부분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흑산도의 그러한 음식점들은 삭힌 홍어 요리집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삭힌 홍어가 탄생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홍어는 서해 5도 지역, 그러니까 백령도하고 대청도 이쪽 지역에서 많이 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령도 대청도 지역의 그 홍어들이 산란기, 알을 낳는 산란기에는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지역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산란기가 늦가을에서 초봄까지인데요. 산란기가 늦가을에서 초봄까지인데 그 중심이 12월에서 1월 이 무렵입니다. 그 중심이 12월에서 1월 이 무렵이고, 그래서 겨울철에 그 홍어들이 산란기를 맞이해서 황해도의 백령도나 대청도 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던 홍어들이 남쪽으로 쭉 따뜻한 남쪽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해역으로 내려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산란기 12월에서 1월 이 무렵에 알을 낳는 시기다 보니까 그 홍어들이 살이 통통 쪄 있습니다. 살찐 홍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홍어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산란기니까 알을 다 품고 있는 홍어여서 살찐 홍어인 거죠. 그래서 그 홍어들을 잡게 되면 살이 쪄 있으니까 굉장히 진짜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기의 홍어를 잡는 흑산도 홍어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됐는데요. 그런데 왜 삭힌 홍어를 먹게 됐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조선시대 그 시기 때부터 상인들이 흑산도 해상에서 각종 생선하고 홍어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배에다가 싣고 그걸 전라남도의 중심인 영산강의 중류에 있는 영산포까지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흑산도 해상에 가서 어부들로부터 각종 생선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일반 생선도 있고 홍어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걸 구매해 가지고 전라남도의 중심 지역인 나주 영산포, 전라도라는 말의 단어의 명칭이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전주와 전라남도 나주의 합성어가 전라도인데요. 자, 그래서 전라남도의 중심에 있는 나주의 영산포까지 와가지고 그걸 이제 내륙 지방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그런데 보통 풍랑이 없을 경우, 바다에 파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전남 나주 영산포까지 약 이틀 정도면 항해를 할 수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동력이 없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노를 저거나 아니면 범선, 돛담배를 이용해서 운반을 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없으면 이틀 정도면 흑산도에서 영산포까지 운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풍랑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상 소요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생선들이 대부분 썩어버렸습니다. 부패해버린 거죠. 그에 반해서 홍어만은 부패하지 않고 발효가 됐습니다.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생선들은 배가 15일 풍랑을 맞아서 15일 이상 항해 끝에 영산포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생선들은 부패를 해버렸는데요. 홍어만은 부패하지 않고 발효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를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같으면은 어선마다 얼음이 다 비축이 되어 있고 냉장 시설도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잡은 생선들을 얼음 속에 저장하고 또는 냉장고에 저장하면 부패할 이유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 가지고 15일 이상 항해를 하게 되면 생선들 대부분이 부패를 했는데 홍어만이 부패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어에는 요소와 요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홍어의 몸속에는 요소와 요산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홍어가 이제 죽게 되면 바다에서 건져 올려지면 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홍어가 죽게 되면 홍어 몸속에 있는 요소와 요산이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되면 부패의 원인 세균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지 않고 바로 발효가 됐던 겁니다. 즉 홍어의 몸속에 있는 요소와 요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홍어가 죽게 되면 그 몸속에 있는 요소와 요산이 분해가 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되고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서 부패 세균이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홍어는 부패하지 않고 발효가 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삭힌 홍어이죠. 삭힌 홍어. 그래서 삭힌 홍어를 먹게 되면 코가 찡할 정도로 자극적인데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삭힌 홍어를 찾는 미식가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흑산 홍어는 삭힌 홍어. 그래서 영산포에 도착했는데 풍랑 속에서 15일 정도 항해 끝에 흑산에서 출발한 상선이 전남 나주 영산포에 도착했는데 대부분의 생선들은 부패해버렸지만 홍어만은 삭혀져 가지고 부패하지 않아서 발효된 삭힌 홍어가 돼서 먹어보니까 별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산포, 전남 나주 영산포에는 삭힌 홍어 요리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중에 영산강 자전거길도 종주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서 전남 나주 영산포 거쳐서 나주 시외 버스터미널까지 약 75km 정도를 자전거로 한 5시간 정도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남 나주 영산포를 통과할 때 보니까 삭힌 홍어 요리점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삭힌 홍어가 거기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홍어 요리하면 삭힌 홍어 요리를 즐겨 하는데요. 반면에 흑산도 원주민들은 생홍어를 활어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흑산도의 그 음식점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삭힌 홍어 요리점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홍어의 산란기인 12월에서 1월 그 무렵에 흑산도 해상에서 잡힌 홍어들이 살이 쪄 있어서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여름에 잡히는 홍어는 물홍어라고 칭합니다. 물홍어. 그래서 맛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흑산도 홍어, 그 중에서도 삭힌 홍어에 관하여 유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고래입니다. 고래잡이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울산광역시 장생포 그 해상에는 고래를 해상에서 보는 관광 프로그램 유람선을 타고 가가지고 고래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관광하는 그런 상품이 울산광역시 장생포 앞 해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고래잡이는 일제강점기 시작 전인 1903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의 고래들은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원래 고래잡이는 동해안은 울산 장생포,
제주도는 서귀포, 그 다음에 서남해는 흑산도, 그 다음에 서해 쪽은 바로 대청도, 뭐 이 지역이 고래잡이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인 1903년부터 해방이 됐던 1945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대량으로 고래들이 남획이 됐습니다. 거의 씨를 말려버리는, 멸종되다시피 하게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고래잡이가 자행이 돼서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 약 10,000마리 이상의 고래들이 잡혀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해체돼가지고 일본으로 운송이 됐는데요. 그래서 흑산도 그곳에는 고래를 해체 작업을 했던 그런 공간들도 있고, 그래서 해체를 하게 되면 그 고래 고기는 일본의 시모노세키 항으로 운송이 됐고요. 그 고래 부산물로 만든 비료는 일본의 효고현으로 이동을 운송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반도에 일제강점기 전후로 해서 약 40여 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10,000마리 이상의 고래들이 포획이 돼가지고 자, 여기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외형에 멋진 조명이 테두리처럼 조명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의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촬영하고 있고요. 저 멀리 서호의 북서쪽에 롯데월드 간판이 보이는데요. 전방 약 450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간판이 있는 곳이 저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고래가 일제강점기 전후로 약 40년 정도의 40여 년 동안 10,000마리 이상의 고래들이 일제에 의해서 포획이 돼가지고 한반도의 고래는 거의 멸종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해방 후에 이제 어획량이 대폭 감소하긴 했지만 전남 신안 흑산도 지역에서는 고래잡이를 계속 했었습니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의 대부분 싹쓸이 멸종되다시피 해가지고 어획량은 대폭 감소하긴 했지만 해방 이후에 전남 신안 흑산도 지역에서 고래잡이를 계속 하다가 1986년 우리 아시안게임이죠. 86 서울 아시안게임 1986년부터는 고래잡이 즉 포경업이 금지됐습니다. 포경업이 불법이 된 게 198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흑산도에서는 일제강점기 지나서 해방 이후에도 고래잡이를 하다가 1986년에 포경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제 포경업이 흑산도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그 흑산도에는 수군의 부대도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곳이 조선 총독부에서 관리하는 포경업의 전진기지다 보니까 그곳 흑산도에 일본인들이 약 평소에도 한 50여 명 상주하고 있다가 고래잡이를 많이 하게 되는 겨울철 시즌에는 100여 명까지 증원이 돼서 일본인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그 책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는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삭힌 홍어도 유명하고 고래잡이 포경업도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자, 그곳에 1, 2년 전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흑산공항을 건설한다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져서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43년 전 1981년 12월 23일에 우리나라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중에 일부 8개 지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흑산도 홍도 지구가 굉장히 유명하고 전남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게 되면 흑산도까지는 2시간 반 정도, 홍도까지는 3시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이 개항이 되게 되면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인 흑산도, 그리고 220년쯤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인 소남 정약전 선생이 그곳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집필했던 생물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어보가 집필됐던 흑산도 관련해서 흑산도의 특산품인 삭힌 홍어와 과거에 성업했던 고래잡이 포경업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흑산 홍어도 어획량이 많이 줄어서 지금은 수입 홍어가 훨씬 더 많죠. 아르헨티나산 또는 칠레산, 이런 남미에서 수입해 오는 홍어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흑산 홍어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과거에는 흑산 홍어가 굉장히 유명했었고, 지금도 전라도의 잔치상에는 홍어가 빠지면 제대로 된 잔치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라도 잔치상에는 홍어가 필수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흑산 홍어가 귀하다 보니까 칠레산 홍어나 아르헨티나산 홍어들이 많이 잔치상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8시 27분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저녁 8시 28분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